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만듭니다. 지금은 10월 28일 금요일 밤 11시쯤 되겠습니다. 퇴근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2020년 10월 말까지 한 2년 반 넘게 쭉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드디어 뭔가를 이제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서가지고 한번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2020년 3월 25일, 그러니까 3월 19일 날에 대폭락이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엄청난 상승장을 맞이해서 2021년 작년 6월 말, 그러니까 7월까지 무료 수익금만 1억 6천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다가 1년 넘게 1년 한 2개월 만에 4천만 원이 돼버렸네요. 수익금이. 아직은 다행히 뭐 수익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무려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이 손실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주식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구나. 깨질 때는 어마심하게 깨지는구나. 뭐 한 달에 5천만 원 가까이 깨진 적도 있고 9월 달에도 3천만 원 깨지고 뭐 작년 7, 8, 9에는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깨지고 뭐 2천만 원 깨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거 주식 그냥 정신없이 놔두면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면서 고민을 좀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은 말이죠. 잠깐만. 제가 쭉 그 정리를 해봤어요. 이익이 50만 원 이상 난 종목들을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현대바이오가 800만 원 정도, 수익률은 205%, 와 대단하고 LG전자도 한 640만 원, 화신 뭐 590만 원 이렇게 쭉 벌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 번 종목이 한 86종목이 되고, 아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노.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것도 한 몇 종목이었지? 한 57종목 정도 되고 한데 보면은 50일 이상 손해 본 거는 하이브가 816만 원, 마이너스 23%인데 마이너스 23%인 건 뭐냐면 물타기에서 이렇게 된 거. 안 그랬으면 원금만 했으면 이만큼 깨지지도 않았겠지만 물론 이건 한 50% 이상 그 손해율이 낮겠죠. 근데 물을 타가지고 손해율은 23%지만 뭐 잃은 손해 금액만 816만 원.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647만 원, 카카오 게임즈 539만 원, 삼성전기 316만 원,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300만 원 손해, 경보제약도 310만 원, 엑스플레이더 280만 원 이렇게 손해를 쭉 봤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본 종목들 차트를 쭉 보고 이익 본 종목들 차트를 쭉 한번 많이 이렇게 그 수익이 좋은 것들 쭉 보고 했는데 이익이 많았던 거는 당연히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서 쭉 상승장이라서 적당한 시점에 사서 쭉 들고만 가도 충분한 수익을 냈고 이 손해는 뭐냐면은 하락장이 왔을 때 이거 대부분 다 하락장일 때 최근에 다 손해 본 거거든요. 하락장이 왔을 때 이거는 손절할 타임에 손절을 못하고 괜히 버티면 돼 내지는 이제 바닥이 왔으니까 물타기 해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돼 이러다가 어마어마하게 손실 금액이 이렇게 커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잘해야 된다. 물타기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어떤 계획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당연히 주식이 상승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어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내 계획이 벌써 틀어진 거죠. 틀어진 거고 내 시장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 이럴 때는 빨리 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끊고 나와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해서 오른다 하면은 보통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올라도 빨리 요거라도 수익 챙겨야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시에 좀 반대되는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오히려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 빠질 때는 빠른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빠른 손절만이 답이다. 근데 앞에 요 엑셀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손해 보통 이 퍼센트지, 그러니까 손해율은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였고 이익은 평균 플러스 30%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율에서 저는 좀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힌트를 얻어서 뭐냐면은
만약에 10종목을 샀을 때 5대 5의 확률로 이거는 돈을 벌고 수익이 나고 수익이 플러스가 나고 5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플러스 나는 거를 10% 평균을 먹고 마이너스 나는 걸 평균 5% 막으면 결국에는 뭐냐 수익이 난다는 거죠.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지 이렇게 최소한 5대5 정도의 5대5 정도가 되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느냐? 일단 이거는 지금 하락장이기도 한데 하락장을 유심히 제가 보고 제가 손해 보는 거 이익 본 걸 쭉 했더니 일단은 지금은 121선이 기준이 된다. 일봉으로 121선이 기준이 되더라 이겁니다. 뭐냐? 이 1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121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돈을 많이 버는 종목이라도 이 121선을 일단 기준으로 삼을 만합니다.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최근 보게 된 고영이라는 아주 돈 진짜 잘 버는 반도체 종목이 있지요. 이걸로도 저도 많이 수익을 냈는데 자, 좀 볼게요. 이미 고점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5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미 50% 정도 빠진 종목입니다. 빠진 종목이고 이 검은색이 121선이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21선이고 자 조금 이걸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쭉 해보면은 충분히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점 쌍바닥 형성하고 여기서도 쌍바닥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제가 어디 때 매수를 했냐면은 일단 이때 매수라고 뭐 일부 했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수 충분히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역시 좀 올랐어요. 좀 오르는데 딱 이날이죠. 일단 올랐는데 이 정도면 쌍바닥에 5일선, 21선, 이평선이고 충분히 고점 대비 지금 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때 저가가 마이너스 3%고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제가 매수했던 금액에 저는 그러니까 손절 가격을 5% 마이너스 5%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121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5%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이제 손절을 하자 종가 기준으로 5% 하고 최소한 수익은 10%에서 먹자 이걸로 일단 계획을 땄단 말이죠.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저점에서 충분히 저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건 충분히 지금 요 모습만 보면은 5일선, 21선 뚫고 충분히 매물대를 안고 충분히 긴 거래 양도 터지면서 충분하다 이제 상승이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딱 봤는데 웬걸 며칠 못 가가지고 빡빡 이렇게 그러니까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오는 날 마이너스 5%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날 팔자. 사실은 이날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5%가 됐는데 그래도 꼬리 달리고 했으니까 하루만 더 보자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시작하자마자 거대 양봉으로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웬걸 뭡니까? 더 이게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매도를 잘 한 거죠. 빨리 매도를 잘 해가지고 손실을 받지만은 잘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지선이 있고 매물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대로 지켰을 때 잘 된 케이스 중 하나. 물론 무조건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이제 고용 보면은 제가 이제 매수가가 13,889원에 1,000만원어치 매수를 한 거죠. 1,000만원을 해서 10% 수익이 15,000원인데 마이너스 손절가 13,195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 더 지켜보자 하다가 12,650원에 판 거죠. 그래서 무려 8.9% 마이너스를 먹은 거예요. 그 전날 팔았으면 이것보다 한 6% 7%였을 손해를 막을 것을 이제 9%까지 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때라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라도 매도를 해서 12,560원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더 쭉쭉쭉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봤을 때는 추세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마크로 상황 지금 매크로 상황 봤을 때 뭐 글로벌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더 빠질 거잖아요. 오늘 SK 하이닉스 빠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건 잘 판 거죠. 고용. 그 다음에 제 최고 손해인 넷마블과 하이볼 봐도 그러니까 이날 팔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날 팔았는데 더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는데 빠지는 놈은 더 빠지고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는 무려 800만 넘게 손해 본 건데, 이건 오히려 일찍 팔았어요. 이때 와 이거 완전히 너무 뭐지? 이거 뭐냐 반대매매 터지고 나서 괜찮겠지 하고 매수 쭉 들어갔는데 웬걸 더 빠지죠. 그래가지고 이때 한 16만 5천 원쯤에 팔았는데 와 그 후로도 지금 11만 9천 원까지 안 됩니다. 이거는 손절이 답이에요. 손절이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좀 매도를 했는데 현대차도 뭐 이렇게 쭉쭉 빠지는 날 당연히 매수할 만하잖아요. 현대차도 잘 벌고 이런 날도 와 설마 더 빠지겠어 하는데 이제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하는데 이것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공통점 뭐냐면은 121선 밑에서 놀던 애들을 내가 잡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먹었던 덕산 네오록스 한번 볼까요? 덕산 네오록스 보면은 자 조금 길게 보면은 물론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이 121선이 쭉 와서 이제 좀 고개를 들까 말까 해가지고 아주 애매하긴 한데 자 이 121선을 한번 뚫고 다시 빠졌다가 재돌파하는 요때를 노렸거든요. 요때를 그래서 매수 두 번에 나와서 했고 그 다음에 빡 올라가서 이때 10% 먹고 팔았고 그 다음날에도 또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해서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를 매수를 해서 불타기를 한 거죠. 불타기를 했는데 오늘 엄청 또 빠졌죠. 그렇지만은 이건 37,000원 정도 선에서 그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좀 버텨볼 만하다 이건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매수한 거는 이제 아세아제지입니다. 아세아제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쌍바닥에다가 120선 딱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매수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항상 마이너스 5% 선을 지킵니다. 아세아제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길게 보면은 지금 121선을 딱 이제 돌파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런 건 확실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월봉 말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2021년부터 지금 올라가서 고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고점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고점이라 하더라도 손절가를 정해놓고 떨어질 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못 살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점에 사가지고 저점에 사서 저점에서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저점에서 빌빌거릴 때는 이거 설마 떨어지겠어 하는데 와 20-30%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점이라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점일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고점일 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타기 안 됩니다. 물타기 할 바엔 그냥 빠른 손절이 낫고 물타기는 안 되고 우리 사람의 본능에 맞지 않는 불타기를 해야 됩니다. 불타기. 이게 치고 올라가네 하면 야 이제 떨어지겠지 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때 매수를 하되 달리는 말이 올라타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손절 라인을 생각해서 달리는 말이 꼬꾸라졌네 이러면 얼른 빠져나오고 만약에 이게 다시 가네 하면 그때 다시 달라붙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거 손해보고 또 요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요거 손해보는 액수하고 쭉 질질 끌리다 물타기 하면서 끌려가다가 손해보는 액수하고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로 물타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불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지금 많이 정리했어요. 지금 11종목밖에 없거든요.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삼성전기, 헥토이노베이션,
기신전기인데 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아직까지 물려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아세아제지, 덕산네어링, 덕산네오룩스, 삼성엔진, 리노공업도 안 봤네요. 리노공업도 새로 매수한 건데,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저점 잡고 121선을 지금 이제 막 돌파하려고 어제까진 며칠 전에는 이거 좋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어제도 꼬리 달고 올라서 괜찮았다 했는데 오늘 반도체 빠지면서 퍽 빠지대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리노공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정리를 항상 해놓는데 보면은 리노공업 해가지고 지금 670만 원어치 정도 샀고 여기 보면 5% 수익 마이너스 손절가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13만 1원이 마이너스 5% 손질가네요. 그러니까 13만 원까지 13만 원 어딘가요? 13만 원 여기네. 여기 아직 여기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합니다. 매수는 항상 불타기 올라갈 때 산다. 이걸로 지금은 작전을 바꾼 상태죠. 올라갈 때. 그렇다고 막 쳐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지지선 121선 돌파할 때쯤 그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죠.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고 요거는 이제 13만 원까지 지켜보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지금 121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거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거는 빠른 손질을 하는 거죠. 5%에서 5% 넘어갈 때 빠른 손질을 하는 거고 만약에 121선을 뚫고 올라간다 하면 이거는 10% 이상은 충분히 먹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물려 있어 가지고 이 물린 종목을 정리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엄청 물려 있었는데 다 뭐 손절하기도 하고 운 좋게 급등하는 것들 본전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쭉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저점에 잡혔다 싶으면은 이때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는데 추가 매수 적당히 하는데 뭐냐면은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추가 매수하는 가격에서 5%나 뭐 이건 제 경우고 5%가 되든 뭐 7%가 되든 손절 라인을 딱 정해서 만약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했는데 5% 이상 떨어진다, 7% 이상 떨어진다, 자기 손절 라인보다 떨어진다면은 그냥 전량 매도. 얘는 올라갈 기미가 없다. 물론 이러고 나서 탁 올라가는 종목도 저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물량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려 있는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나온 것 같다 하면은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본전에 팔 수 있을까봐 추가 매수를 하고 근데 위의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추가 매수한 가격에서 본인의 손절 라인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 만약에 반등하면은 만약에 본전 찾을 수 있으면 나오면 좋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더 떨어진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어떻게 손절하냐 싶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손절 라인을 하고 하는 게 안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봄에 부동산 대폭락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 김진태가 쏘아 올린 지금 채권 문제 이것 때문에 더 지금 악화가 되는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분명히 큰 대폭락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 그럼 주식시장도 피할 수 없지 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으로 지금이라도 더 하락 추세가 있는 거는 그냥 자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원칙 첫 번째 물타기 없다. 두 번째 손절 라인 확실히 지킨다. 그래서 과감한 손절.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매수하느냐 변곡점과 일단 121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121선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120장인데 상승장이 되면 61선이 될 수도 있고 21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상승해서 또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확실히 120전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리고 총 종목은 12종목. 왠지 12진법인지 예수님의 12제자인지 하여튼 12종목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12종목으로만 운영한다.
12종목.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비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 종목들. 이 관심 종목들이 점점 많아진다 하면은 그거는 곧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생각할 거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관심 종목들이 별로 없고 계속 여기서 손해가 나서 손절한다 하면은 손절한다면 이거는 아직도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는구나. 그렇다면 적정히 투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현금 비율이 49% 정도, 현금 비율 지금 49% 정도 하고 있고, 총 이제 평가 자산은 3억 2천 정도인데, 그래서 주식으로 1억 6천이 들고 있고 현금 1억 6천, 딱 그냥 절반이네요. 딱 50% 정도 지금 현금이 있는데, 물론 이제 관심 종목들이 늘어나면은 좀 더 현금 비율은 줄어들 거고, 계속 했는데 손절만 나오고 계속 손절 라인 밑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점점 주식 종목은 줄어들고 현금 비율은 늘어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한참 더 하락장이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거죠. 남았다는 거고, 만약에 관심 종목이 점점 늘어난다. 근데 계속 12종목도 여기서 수익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상승장으로 슬슬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투자 성향과 제 성격과 제가 생각하는 바니까, 이게 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다 성향과 경제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물타기. 만약에 나는 손절은 죽어도 아까워서 못 하겠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버틴다고 돌아올 수는, 뭐 그냥 존버해야 되는데 존버밖에 답이 없는데, 존버한다고 돌아올까요? 작년 재작년 같은 이런 유동성장이 10년에 한 번씩 온다던데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하여튼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거, 물타기 절대 금물. 그리고 상식과 반대로, 우리의 본능과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벌써 11시 반이 돼 버렸네요. 빨리 자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